가족을 그린 한 초등학생의 그림입니다. 뾰족한 이빨이 달린 커다란 아빠 물고기에게 잡아먹힌 엄마와 형, 그리고 자신의 모습. 작년 한 해 파악된 아동학대 사건은 6,400여 건.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경우도 무려 10건이나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약 84%가 부모라는 사실인데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는 건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아동보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를 보면 실제 가해자가 아동학대인지 모르고 행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훈육과 학대의 기준이 모호하고 부모의 미흡한 양육기술 때문인데요. 실제 시민들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체적 폭력 외에도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훨씬 다양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건 아동학대의 역사가 아주 길다는 사실인데요. 동화와 영화 속에서 아동학대 사례를 찾아봅니다. 단순 노동을 되지도 않을 걸 계속 시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폭력이야. 아이를 때리고 안 먹이고 하는 것만 아동학대가 아니라 아이를 방치해놓고 관리하지 않는 것부터가 아동학대라고. 모든 출입을 금지당했다는 것도 그렇고 일단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동학대에 제일 적합한 게 소림사 같아요. 어떤 자기가 뭘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벼운 체벌 같은 거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애들은 어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일을 시킨다기보다는 이제 애가 할 수 있도록 이제 엄마가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벌보다는 이제 아이에게 체벌보다는 이제 얘기로서 많이, 대화로서 많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다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이 고민 끝에 각자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 사례를 골랐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경우가 아동학대에 속합니다. 정확한 해설을 듣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아동학대 예방 전담 기관으로 학대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고 일반 시민에게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손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 신체학대가 있고요.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정서학대가 있습니다. 정서학대 같은 경우는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하고요. 다음으로는 성학대가 있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성학대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임이 있는데요.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로서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으로 나뉘고 유기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콩쥐는 신체와 정서적 폭력을 당했고 해님달림의 남매와 헨젤과 그레텔은 방임을, 소림사의 아이들 역시 정서적 폭력을 당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면 부모가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동학대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훈육으로 체벌을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한 대, 두 대 때리던 부분이 습관화가 돼가지고 더 많은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아동학대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훈육적인 체벌은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 핵심은 의심만으로도 해야 한다는 것. 특히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거나 몸에 자주 상처가 나는 아이들은 학대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대 받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아이들을 구하고 상담 치료가 시작돼야 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대체로 많이 위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반면에 무기력하고, 예, 그렇게 돼 있어서 이제 여기서 뭐 작업을 하거나 할 때도 초기에는 작업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리고 비밀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말을 전달이 될까 봐서 치료사한테도 초기에는 굉장히 다짐을 많이 받아야지 이제 신뢰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지만 작업이 가능해지고요. 학대를 받은 경험은 아이가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 아이들은 집안에서 건강한 엄마 아빠의 모델링을 보지 못하고 크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라서도 그대로 자라게 되면은 또 타인을 만났을 때도 그걸 그대로 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자신 안에 들어있는 그 아빠에 대한 어떤 감정, 엄마에 대한 감정들을 여기에서 그림으로나 아니면 어떤 만들기를 하는 거나 하면서 좀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 100% 다 엄마 아빠에 대한 게 풀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걸 하면서 조금 순화가 되죠. 학대 아동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훈육 방법에 대한 부모 교육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오늘 이곳에선 부모를 위한 특별한 강의가 열렸습니다. 바로 아동 인권 교육.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제지하는 걸로 엄마 역할을 하지 마시고 멀리서 아이들을 바라봐 주시는.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을 한 인격체로도 존중할 수 있다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배우면서 느낀 게 이제 제가 그 아이를 훈육한답시고 혼냈던 거가 사실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했던 거라고 했는데 오늘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제 감정에 의해서 그냥 모든 걸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좀 앞부분에서는 좀 울컥하는 면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라고. 근데 이제 오늘 듣고 다시 또 한 번 더 오늘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봐야겠다는 게 더 많이 생각이 들고. 아동인권이라고 하면 사실 아동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저희가 전달하는 교육이에요. 그게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중에 한 사람이 부모인데 실제로 아동학대라고 하는 건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아동 권리와 매우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것들이 지금 현재 사실 아동학대에 있어서 가장 많은 가해자가 부모로 많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인권교육을 부모님들에게 하는 데 있어서는 아동학대와 관련되어 있는 아동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아주 잘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 않았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할 때 부모와 자식 간의 진정한 유대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요?